예, 안녕하세요. 오늘 노동시장의 변화와 통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 윤소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사실 제가 이 강의를 좀 해도 되나에 대한 고민이 준비하면서부터 계속 많았어요. 제가 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을 해보니 저와 같은 배경을 갖고 이런 주제를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또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싶어서 어떤 메시지를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랑 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아마 다른 분들이 주신 자료를 봤는데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 부분 있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노동시장 쪽에 더 집중된 이야기를 해드리게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제 경력, 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저는 크몽이라는 회사에서 HR과 그다음에 고객 경험을 담당을 하고 있는 운영그룹이라는 조직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크몽이라는 회사를 알고 계신가요? 서비스를? 크몽은 저희 많은 프리랜서 분들이 프리랜서 업무를 원하는 분들과 매칭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가장 큰 프리랜서 매칭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크몽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혹은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면은 배달 노동자라든지 그런 좀 저숙련, 어떻게 보면 그 구분했을 때 99분에서 저숙련 노동자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크몽에 계시는 프리랜서 분들은 뭐 IT 개발자라든지 디자이너라든지 마케팅 전문가라든지 일종의 고숙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크몽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은 이런 분들이 고객과 좀 자유롭게 만나가지고 바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드리고 있다라는 점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몽은 매년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이러한 조금 규모의 확장 혹은 상승이 노동시장의 변화를 어느 정도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지금 학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학부와 석사를 모두 심리학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산업심리학을 했고 지금도 박사과정으로 산업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조금 연구의 주제로 관심을 두고 있는 거는 경력관리 그리고 또 그 경력관리를 위한 미래 시간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조금 공부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어요. 제가 한 10년 넘게 HR 업무를 하면서 좀 체감했던 노동시장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학문적으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를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융합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과 북한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전문성이 있다거나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제가 계속해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기회가 되는 대로 해왔고 박사 과정에서도 이런 종류의 수업들을 많이 수강을 해왔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은 이 강의에서 만난 분들과의 어떤 네트워크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 가지 맥락을 바탕으로 제가 느끼고 있는 노동시장의 변화 그리고 이게 우리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장 혹은 일자리와 통일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전에 이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자료를 본 적은 없었고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이거다 싶은 자료들은 사실은 많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아직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두고 좀 연구하고 있는 주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제가 생각했을 때 노동시장과 통일이라는 주제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주제일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통일이라는 것이 워낙 굉장한 담론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현실화된다거나 우리 눈앞에 오게 되면 그 모든 우리의 주변의 아젠다들이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블랙홀 같은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 통일이 앞뒀을 때 우리가 통일을 목도하게 됐을 때 우리의 노동시장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시대적인 현실이 기존에 조금 더 거대한 담론 혹은 이념적인 어떤 논의 같은 것들로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됐었다고 하면 이제는 저희 실생활과 관련된 민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주된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죠.
특히 뭐 지난 대선에서도 그렇고 이제 뭐 통일과 같은 거대한 이야기들, 이념적인 이야기들보다는 실제 경제적인 생활 아니면 일자리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게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할 때에도 그냥 단순히 당위성 이런 걸 얘기하기보다는 통일이 과연 일자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이러한 큐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일종의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이란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렇다면 노동이란 무엇일까요? 사실은 노동이란 거는 뭐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있었던 활동이겠죠. 하지만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하는 것. 두 번째는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서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서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 저희가 보려고 하는 노동시장이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에 집중을 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노동 혹은 노동시장이라는 개념은 흔히 산업시대, 산업혁명 이후에 발생했다, 현재와 같이 고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전에도 물론 노동이란 개념이 있었겠지만 현재와 같이 여가와 일상생활과 분리된 노동의 형태는 그때부터 이루어졌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영어의 work라는 단어도 과학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인 노동이라는 그 의미를 지니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였고, 레이버라는 단어도 14세기부터 존재했으나 그게 현재와 같은 의미로 활용된 거는 18세기 산업혁명 이후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에게 있어서 노동이란 언제나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노동 혹은 일자리, 내가 어떠한 활동을 하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밖에서 얻는 행위는 산업혁명 이후부터가 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세기부터면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일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노동 혹은 일에 대해서 가지는 인식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고 온 것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일이 나의 어떤 삶의 가치를 반영한다. 이를 통해서 내가 자기 실현을 한다라는 형태의 그러한 개념이에요. 하나의 예를 보여드릴게요. 1997년에 연구자들이 일을 이렇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념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일을 오로지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잡이에요. 그 다음은 일을 어떤 나의 승진, 아니면 외적인 인정을 위해서 한다라는 커리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일을 자기 가치 실현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는 흔히 뭐 소명의식, 종교적인 소명의식이라고 부르는 컬링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세 가지로 직업을 분리하고 사람들의 어떤 직업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 결과 연구자들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심지어 가정주부마저도,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경제 생활을 하진 않지만 가정주부마저도 자신의 일을 이 세 가지 중 하나의 카테고리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 중에서 자신의 일을 이 소명, 콜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연하게도 직무 만족이나 심지어 생애 만족 아니면 업무의 성과 이런 것들이 훨씬 좋았고 스트레스도 훨씬 더 낮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왔어요. 근데 이게 비단 되게 놀라운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뭔가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프로테스탄트적인 윤리라든지 아니면은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농경 시대부터 있었던 어떤 성실성, 농사지 천하지 대본과 같은 요소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일에 대해서 단순히 경제적 활동뿐만 아니라 어떤 삶의 가치를 찾거나 우리의 자신을 확장하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예로 사람들이 산업혁명 이후부터 줄곧 믿고 있었던 개념 중에 하나는 일이 바로 평생 직장, 안정된 조직 사회에서 계속 발전해 나간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거는 저희 2005년에 고용노동부에서 했던 연구 자료에 있던 데이터인데요. 보시면은 이 진한선이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의 직무 수행 능력이 어떻게 올라가는지에 대한 거예요. 보시면 젊었을 때는 빠르게 직무 수행 능력이 올라가다가 뭐 45세, 40세 전후를 해가지고는 이 올라가는 속도라든지 올라가는 그 형태가 좀 달라지죠. 뭐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 젊을 때 처음 일을 하게 됐을 때는 빠르게 익숙해지고 빠르게 역량 확장을 해 나가지만 거기에 좀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역량이 빠르게 늘지 않는 형태가 보통 직무 수행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한계 요용처럼. 근데 특이하게도 일본과 한국의 임금 구조는 약간 여기에 맞춰서 나가지는 않았어요. 보시면 일본의 임금 구조는 젊었을 때 직무 수행 능력이 한창 더 올라갈 때 오히려 더 낮은 급여를 지급을 하고 약 45세 정도에서 직무 수행 능력이 별로 올라가지 않을 때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부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처럼 극단적이진 않지만 선형적으로 젊었을 때는 내가 한 일보다는 조금 더 적은 보상을 받고 나중에는 내가 실제 기여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구조였던 거죠. 이게 뭐 가족과 같은 회사 이런 걸 표현되는 걸 텐데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게 가능했던 거는 내가 이 조직에서 평생을 근무할 거다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즉 내가 젊었을 때는 조금 덜 받지만 내 이 회사에 있는 총 개를 따져보면 내가 기여한 만큼 결국은 받을 것이고 내가 진짜 돈이 필요한 아이들을 양육하고 돈이 들어가는 시점에 더 많은 돈을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임금 구조가 진행이 됐던 것이죠. 근데 뭐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임금 구조가 짜여질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뒤에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노동시장의 변화 등에 대해서 많이 좀 공부를 하고 접하고 있지만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이랑 이야기를 해볼 기회는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이 산업시대부터 유구하게 내려와졌던 일에 대한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큼 동의하시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가설에 한번 손을 들어서 동의 여부를 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로 나도 일이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니라 좀 나의 가치를 실현하는 나의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예,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두 번째로 나는 가능하다면 안정적인 조직에서 내 평생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안정적인 경력 관리를 하고 싶다. 한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동의하신다면 손을 한번 들어주실까요? 예, 이거는 한 두세 분, 거의 대부분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최근에 몇 년 동안 있었던 HR의 파트에서 있었던 주요한 키워드들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다음 이야기를 연결을 해볼게요. 최근에 HR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큰 이슈였습니다. 첫 번째는 파이어족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파이어족은 내가 젊었을 때 일을 하는 동안 빨리 아껴서 그 경제적인 개념, 안정을 바탕으로 빨리 은퇴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족들을 얘기를 하고요. 미국 혹은 뭐 호주 이런 곳에서 몇 년 전에 굉장히 선풍적인 영향을 끼쳤던 그러한 흐름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파이어족은 욜로족의 반대 개념으로 태어났어요. 욜로족은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지금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죠. 욜로족이든 파이어족이든 다 우리가 아까 앞에 살펴봤던 일에 대한 인식과는 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아래에 있는 자보핑족이라는 것입니다. 자보핑족이란 여러분 잘 아시는 직업을 의미하는 잡과 뛰어다닌다라는 그 개념을 포함한 호핑이라는 게 합쳐진 용어예요. 즉 자보핑족은 한 군데 직장에서 있지 않고 이직을 자주 하면서 나의 경력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현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본인의 경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퇴사 시대라는 용어인데요. 굉장히 거대한 무서운 용어 같은데 이거 코로나 팬데믹으로 생겨난 단어예요. 코로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삶의 유연성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고 그러면서 나의 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러면서 일이 정말 나한테 의미가 있나? 내가 할 만한 건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이런 퇴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일어난 정도면 사실 이런 용어까지 생기지 않았겠죠. 역사상 굉장히 특이할 정도로 퇴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런 과정이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조용한 사직입니다. 조용한 사직은 대퇴사 시대와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그동안 한동안 사람들이 엄청나게 퇴직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퇴직을 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 조용한 사직을 하기 시작했어요. 조용한 사직이란 뭐냐? 내가 최소한의 이 조직에서 해야 될 역할만 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돈을 더 준다고 해도 나는 추가 근무를 하고 싶지 않아. 승진을 하라고 해도 나는 더 이상 책임을 맡고 싶지 않아. 나는 나한테 주어진 기본적인 업무만 하고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급부만 가져갈 거야. 나는 더 이상 여기서 뭔가 더 하고 싶지 않아라는 게 조용한 사직이고 이러한 요소들이 현재 회사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HR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은 약간 맥락은 다르지만 알바 구인난 같은 거예요. 최근에 경제가 많이 어려우면서 알바를 구직하는 분들이 하루 종일 일이 아니라 몇 시간 짧게 일하는 아니면 뭐 그런 업무들을 많이 제안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알바를 구하려는 분들은 그럴 거면 내가 방학 동안 짧게 몸은 힘들지만 짧게 몰입해가지고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구하는 게 낫지 굳이 이런 알바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알바들을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만약에 아까 보셨던 내가 알바의 일도 가정주부도 그랬던 것처럼 이건 나의 소명이고 정말 이 알바를 하면서 나의 가치를 찾을 수 있어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뭐 몇 시간 하는 알바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많이 운영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알바라는 것이 조금 좀 더 경제적인 목적에 더 부각이 되면서 이러한 요소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5가지 요소들을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던 산업시대 이후로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던 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어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더 이상 사람들은 일에서 뭔가 가치를 찾고 일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아요. 최대한 빨리 은퇴를 하려고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도 은퇴를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한 조직에서 있는 것도 더 이상 원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이직을 많이 하고 그 얘기는 당연히 아까 봤던 그 자료처럼 내가 지금 더 많이 기여하고 있는데 나중을 기약하기 위해서 지금 조금 더 낮은 급여를 준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급격한 일에 대한 인식의 변화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뭔가 굉장히 다양한 요인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런 인식의 변화와 함께 노동 환경 자체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선후 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인식이 변했기 때문에 노동의 환경이 변하기도 하고 노동의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인식이 변하기도 할 거예요.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일이 필요로 하는 노동 방식은 단지 한 세대 안에서 근무적인 변화를 겪었고, 그러니까 산업시대 이후부터 계속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 30년 안에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겪었고 앞으로도 계속 변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 대표적인 변화의 예가 노동 시간, 근무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무 시간은 사실 생산성의 확장이랑 굉장히 큰 연관이 있었어요. 산업혁명 초기 혹은 그 이전에는 사람들의 주당 근무 시간을 보통 80시간 정도가 됐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뭐 산업혁명 이후 증기가 개발되고 다양한 생산적인 활동들이 그러니까 공장들이 도입되면서 주당 근무 시간이 60시간까지 떨어져요.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주당 근무 시간은 지금 현재 40시간 정도까지 줄어듭니다. 심지어는 1930년대에는 위와 같이 주당 하루 6시간 즉 주당 30시간의 근무 제도에 대해서의 굉장히 큰 논의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이 시리얼을 잘 아시는 켈로그라는 회사에서 기존에 8시간씩 3교대이던 근무를 6시간씩 4교대로 바꿉니다. 그리고 효과를 봤더니 일단은 사람들의 피로도가 줄어지면서 사내에서의 사고율이 굉장히 줄었고 산업 생산성이 오히려 더 향상이 되면서 그 회사 자체의 수익은 훨씬 더 늘어나는 효과를 보게 돼요. 하지만 그 당시의 대공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개개인의 급여에 대한 이슈들로 하루 6시간 근무를 하는 이러한 흐름은 꺾이고 지금과 같이 주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하는 근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주 6일제 혹은 주 5.5일제를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2005년 정도부터 주 5일제가 적용이 되었고 최근 몇 년간은 법적으로는 원래 주 52시간이고 이걸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이슈가 많아지고 지금은 주 52시간제가 완전 정착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다니고 있는 크몽은 이제는 주 35시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부여를 해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에듀윌 혹은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주 32시간의 근무 시간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SK 같은 대기업에서도 소정 근로 시간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니지만 근로 시간을 자유롭게 배분하고 가급적이 한 달에 한 번 금요일은 휴식을 가져라라는 패밀리데이 제도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런 흐름이 그때 당시에 어떤 켈로그의 시도처럼 몇몇 일부 기업들의 갑작스러운 흐름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굉장히 더 큰 어떤 생산성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노동시장 자체의 근로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되면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사람들의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 결국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수백만 사람들이 공식경제의 노동에 투자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수록 장래에는 공식적인 노동이 사람들의 자아가치에 대해서 갖는 중요성과 생활성에서 차지하는 중요성도 점차 감소해 갈 것이다. 즉 일주일에 80시간 일할 때 당연히 일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겠지만 이 근무 시간이 줄어들수록 일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다인가? 이 워라밸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여가의 삶, 가족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히게 된다는 거죠. 이 외에 또 노동 환경의 변화를 대표하는 큰 키워드가 근무 장소의 유연화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근무 장소의 변화라고 하면 약간 세계화와 연결해서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의미였냐면 한 회사가 한국에도 지부가 있고 인도에도 지부가 있어서 한국에서 하던 일을 인도로 주면 인도에서 진행하고 이게 24시간 돌아갈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근무 장소에 대해서 많이 접근을 했는데 최근에는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근무 장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이 워케이션이라는 단어도 최근에 영어 사전에 등록될 정도까지 많아졌는데 휴가지에서 출장 겸 휴가를 즐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회사에 가 있지 않아도 휴가지에서 정해진 시간만큼 일은 하고 그 이외의 시간을 휴가로 즐기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코로나 때 자의적, 타의적으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도입을 했는데 그 기업 중에 상당수는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 유지하겠다 혹은 거점 근무 제도를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크몽 역시 마찬가지고요. 주 1회 필수 출근일을 제외하고는 마음대로 재택을 하세요라는 형태로 제안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곳들도 본인이 선택을 하면 얼마든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업무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산업혁명 때 노동시장, 지금과 같은 현대적인 노동시장이라는 개념이 생성이 되고 그로부터 수백 년 동안 어떤 깨지지 않는 노동에 대한 인식, 일은 나의 삶의 가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경제적인 것 외에도 더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안정적인 조직에서 안정적으로 경력을 관리한다라는 이 두 가지 인식이 깨지고 있고 그와 동시에 사람들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방식, 근로 시간이라든지 노동 시간이라든지 노동 장소도 크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결과값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크몽의 기업 소개 자료인데요. 긱 이코노미라고 하는 자들 온라인에서 기간제 또는 서비스 단위로 거래하는 노동력 관련해서 현재 23년도까지 노동자의 43%가 긱 노동자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한 27년까지 절반 이상이 이러한 긱 노동자가 될 거다라는 예측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13에서 15% 정도의 인력이 이런 프리랜서 노동자다라고 구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통계는 사실 프리랜서들만 들어 있어서 이렇게 전통적 노동, 장기 계약 출근 월급을 하지 않고 다른 방식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분들, 예를 들면 직장을 갖고 있지만 엔잡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비율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 뭐 10명 중에 두세 명 정도는 이미 이런 식의 근무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노동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 각 개개인들은 경력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문제가 조금 더 줄이 될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은 제가 그 산업심리학에 조금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심리학,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것이 현재에는 사회 변화를 크게 따라가지 못해서 후행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데는 조금 편하실 거예요. 전통적인 경력 관리는 안정적인 조직 구조, 아까 설명드린 안정적인 조직 구조의 맥락에서 항상 설명이 됐습니다. 개인은 더 큰 보상을 얻기 위해서 회사 내에서 승진 등의 계층을 올라가는 활동을 한다라고 봤었죠. 이 이론이 1950에서 60년대 미국에서 대중화되었고 한국에서도 한 8, 90년대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기술이 발전되면서 생산성이 갑자기 폭등을 했고 세계화가 있었고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노동시장이 이중화됐고 정규직과 비정규직들이 함께 혼용되는 이중화된 노동시장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산업 간 경쟁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이제는 회사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소니 뭐 이런 곳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업 모델을 완전히 뒤바꿔야 될 만큼의 그리고 계속 신사업을 시도하고 안 되는 건 접고 해야 되는 그런 사회 환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수명이 연장되어서 이제 더 이상 60세까지 한 회사에 있는 걸로 나의 평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물음을 갖게 되었고 코로나가 여기에 또 직격탄을 던졌고 이런 식의 요인들로 인해서 이제는 경력관리 제도, 경력관리 자체가 약간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특성은 기존에는 조직에서 개개인의 경력을 관리해줬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개인이 주체가 돼서 자기 주도적으로 관리를 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는 단기적이고 결국 전 생애적으로 내가 내 경력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단 지금 완전히 우리가 이렇게 환경이 변했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환경에 따라서 아직까지도 안정된 직장을 조금 요구하거나 그런 것들 선호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나는 일이 정말 소중해라는 워커홀릭적인 요소를 보이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런 식의 큰 변화는 이미 사회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니고요,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다만 이게 현실일까 그리고 이 흐름이 계속 갈까 이 흐름이 계속 간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판단해야 되는 판단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산업심리학에서 이런 현상을 내포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용어 개념이 플로팅 경력 태도라는 건데요. 플로팅 경력 태도는 그 옛날 신화에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바꾸는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있대요. 그 신의 이름을 차용한 개념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가치주도와 자기주도적 경력 관리의 개념으로 좀 경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가치주도란 뭐냐? 그러니까 우선은 자기주도적 경력 관리라는 건 아까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뭐 국가 혹은 회사 아니면 사회가 나의 경력을 관리해주지 않는다. 이제는 내가 직접 경력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럼 내가 내 경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나의 가치를 명확히 아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뭐고 이게 있어야지 내가 주도적으로 가치를 설계할 수 있고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만족스럽구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플로팅 경력 태도의 경우에는 이제까지 변화된 경력 관리를 말씀드린 것처럼 한 조직에 있지 않고 나의 업도 여러 군데로 바꿀 수 있고 어쨌든 내가 목표하고 있는 대로 계속 내 주도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인 학습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개념의 무경계 경력 태도 아니면 경력 지속 가능성, 고용 가능성 등이 산업 심리학에서 여러 가지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정리를 쭉 해볼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들은 우선은 우리의 지금 노동시장이라는 것은 산업혁명 이후부터 온 것들을 흔히 본다. 그거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경제적인 급부를 얻는 것을 좀 주로 전제로 두고서 이야기를 한다. 우리는 오랜 시간 이 노동에 대해서 노동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고 단순히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것 외에 나의 삶의 가치를 실현하거나 아니면 어떤 나의 삶을 확장하는 형태로 인식을 해왔고
또 안정적인 조직에서 나의 경력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 일종의 신화 같은 것에서 지속적으로 살아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아까 봤던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서 한두 가지가 아닌 역사적인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굉장히 큰 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아까 보셨던 HR 키워드 같은 것들로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요소가 노동 근무 시간의 변화, 아니면은 근무 장소의 변화, 이런 직접적인 어떤 방식의 변화까지도 같이 연결돼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경력 관리는 이제 회사에서 더 이상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도해서 자기 가치를 알고 자기가 조금 더 하는, 비록 조금 더 수고스럽겠지만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현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게 이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큰 흐름이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노동시장의 변화가 북한이랑 통일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만약에 노동 환경이 이렇게 변화된다, 그래서 이런 노동 환경에 적응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면 통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통일을 했을 때 나의 일자리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고, 통일을 하면 사회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인식을 하게 될까요? 단순히 이제 투자가 많아지니까 일자리가 많아질 거야라는 걸로 충분할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통일을 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형태가 어떤 것이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 사람들이 통일을 선호하거나 아니면 통일에 대해서 인식을 갖는 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두 번째로, 북한은 어떨까요? 한국은 이런 노동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빨리 적용되고 있는 나라예요. 전 세계 이렇게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전 세계에서 로봇 도입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의 변화를 굉장히 최첨단에서 가져가고 있고요. 근데 북한도 후에 계속 보시겠지만 기술 발전이라든지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약간 국가 주도의 통제적인 경력 관리를 하고 있을 거고, 그렇다면 통일됐을 때 북한 사람들은 이러한 환경을 접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게 될 것일까에 대한 궁금증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노동 환경에서 스스로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적응을 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아직 이러한 노동 환경의 변화가 100% 이루어진 건 아니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으니까, 통일을 했을 때 뭔가 서비스업적인 이렇게 조금 더 유연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곳들에 한국의 청년들, 한국 사람들이 많이 포진하고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아니면 필수적인 시간을 투여해가지고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곳들에 북한의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계층화가 된다라고 하면 또 어떤 모습이 그려질까? 그게 적절할까? 그런 이중화를 가져가는 게 맞나? 사회적인 효용은 높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갈등을 일으킬 요소는 없나?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거기서 불만을 갖거나 계층적으로 뭔가 이동을 하고 싶어 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지?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노동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저는 그 최앞단에 있는 회사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엔 더 많이 느끼겠지만 이런 흐름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노동시장의 변화는 인생에서 일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고 개인이 주체가 되어 본인의 경력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할 때, 아니면 통일로 세상의 어떤 변화를 예측할 때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임팩트를 줄 거고, 또 통일 자체가 또 이런 노동시장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해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많이 쌓여져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